장관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또 우리의 그런 확고한 방위 태세,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인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인 옵션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군사행동 가능성인데 최근에 B-1B 랜서가 야밤에 우리 한반도 근역에 온 거, 그게 단지 무력 시입니까? 아니면 실제 타겟 훈련을 한 겁니까? 어느 겁니까? 네, 그 세부적인 군사 기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방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단순히 같습니다. 무력 시를 넘어서 실제 타겟 훈련을 하고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죠.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의 필요한 억지력을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다.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북핵에 대해서 제재, 경제 제재, 군사 제재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행동이 중요하고 군사 제재는 당연히 미국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지 않을까요? 미중 간의 경제 전쟁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이 있나요? 논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적극 충실히 이해하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375호 채택 이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조치로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미중 간의 경제 전쟁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이다, 북한과의 대화다, 맨날 뒷짐지고 이런 거 하면은 결국 동맹의 틀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면은 적어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 압박에 맞춰서 우리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들고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 압박에 저희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 채택 때 저의 역할이 굉장히 기여했고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지난번에 준비한다고 그러셨죠? 독자적인 제재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내냐 이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대북 제재 신용만 하고 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받고 결국 뭡니까?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는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도대체 북핵 난국을 타게 우리 대책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아니, 독자적인 핵무장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그렇죠. 공고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 비핵화. 제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소위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좌파 단체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키려면은 적어도 한반도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 갖다 놓자. 순환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시키자. 비용을 우리가 대자. 그리고 심지어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LA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의 서울을 지켜줄 거냐?
보장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문서화를 하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가장 가까운데 한반도 영해 바깥에 바로 그 지점에다가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갖다 놓자. 그 핵 공유협정까지 맺자. 이게 가장 구체적인 앞전이다. 이런 거에서 왜 검토를 안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검토해달라고. 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리아 패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님 패싱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나 제가 만난 30여 명이 넘는 외교장관들을 보나 제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를 봤을 때 앞에서 보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뒤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장관님. 그걸 유의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한미일 공조와 연대 핵심은 최대한의 압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내에서 최대한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터처블 이너서클, 소위 말해 불가처 권력 집단이 있다. 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겠죠? 이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입을 팔아서 얘기하는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맨날 우왕좌왕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안보 위난 시에 정말로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나요? 예? 장관님. 그래서 이 단감한 불협 화음, 정말로 분열 조장, 무대책, 도대체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 안보 라인 진영에 언터처블 이너서클, 불가처 권력 집단이 존재한다. 물론 장관님 동의 안 하시겠죠. 그런데도 도대체 누군가가 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조장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일부러 깨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겁니까? 도대체 결국 이분들은 폭핵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핵 동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도 우리 핵 아니야. 이런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북핵 대응 위기팀을 빨리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NSC 피야 식별도 구분 못하면서 헤매면서 무능력 보여준 게 NSC고요. 외교 라인 그 NSC에 끌려다니면서 대책도 제시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 보여주는 게 외교 라인. 안보 라인 정말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안보 라인이다. 도대체 능력 부족이고 결기 부족이다. 지금 이분들 다 바꿔라?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빨리 북핵 대응을 지휘할 G라인을 새롭게 빨리 짜셔야 됩니다. 정말로 전문적인 판단 능력, 전략적인 능력, 그리고 피하 식별할 수 있고 안보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결기가 있는 분들로 새로 짜야 됩니다. 짜지 않고서는 이거 난국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점 정말로 새롭게 지금 장관님들 바꿔라 이게 아닙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전문성, 정말로 국가안보관 결기 있는 분들로 해서 북핵 대응 지휘 라인을 새롭게 짜야 된다. 그래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정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대통령께 이런 건의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판단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우선 앞서 지적하신 그 확장 억제에 예, 대한 의구심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정상들 간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의 확대 배치입니다. 순환 원칙에 기본한 확대 배치. 이것은 좀 더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뜻에서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그런 상황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상황이 예, 아닐까. 예. 그 구체적인 예, 예. 내용에 구체적으로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제시를 예, 합니다. 국방당국과에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확장 억제에 대한 그 미 측의 공약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보 외교 라인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하고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NSC 조차 모임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 이 외교 안보 라인의 그 일을 이렇게 뒤집어 해보면은 사실 이 정부 이전에 있었던 그 외교 안보 공백, 특히 정상 외교의 공백을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 내에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또 사국간과의 그 정상 외교 회복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회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NSC를 중심으로 그 팀을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다 특징과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시고 팀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